좌표평면에서 행렬로 나타내어진 1차 변환에 의하여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질 때, 자, 1차 변환을 나타낸다. 이제 행렬이 이건데요. 어떤 변환에 의해서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것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아는 친구들은 바로 AD-BC가 0이구나 해서 4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A-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겠구만. A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4 플러스 2A, 자, 곱해주면 플러스니까 2,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예.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 어떻게 바로 압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개념 정리죠. 여러분들 지금 기하 벡터 선생님 어떤 선생님 강의 듣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맞는 선생님과 함께 들으세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정말 잘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즉 이건 1차 변환과 도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1차 변환과 도형 관련된 내용.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획득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몰라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알면은 바로 끝나는 문제고, 몰랐다 해도 할 수는 있다. 자, y =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어떤 변환을 이용해서, 어떤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도형 y 프라임 마이너스 2x 프라임 이제 옮겨진 도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해서 x y라는 점이 a x y라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런 변환을 통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2x 프라임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행렬을 계산을 해주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y가 바로 x 프라임이 되는 거죠. 예, 곱해주고 곱해준 겁니다. 곱해주고 다시 곱해주면 y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바로 y 프라임입니다. 자, 그러면 y 프라임하고 x 프라임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프라임이다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x 프라임에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주고 비교해주면 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서 x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y 프라임인데 y 프라임은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같아야 된다고요. 예.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변환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프라임, x 프라임은 이거니까 x 프라임 자리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대입해 줘. 그럼 얘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2x하고 자, 같으니까 소고. 그러면 얘하고 같아야 돼요. 즉 4y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예, 이항해 볼까요? 마이너스 2a 이항해 거니까 뭐 마이너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4 그 다음에 플러스 이항해 주니까 2a 자, 요거 이항해 주니까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6 y는 0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x나 y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것이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2가 0이죠.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풀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x 프라임하고 곱해주고 거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지만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는 어떻게 풀어있냐면 y의 자리에 y의 자리에 뭘 대입했냐면 y의 자리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어요. y의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어요. x에 관한 식으로 만들려고. 굳이 꼭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도 된다라는 거고, 예, 이런 풀이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 풀이는 어떻게 했다? y의 자리에 x 플러스를 넣었다. x 플러스를 넣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y가 소거되고 x에 관한 식으로만 남고 어떤
x는 이렇게 0이 되었다. 그러면 x의 어떤 값에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y의 어떤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y가 1이든 0이든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해설지 풀이고 선생님은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뭐하러 굳이 y = x 플러스 1로 넣어가지고 한 번 더 계산을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첫 번째 지금 풀이가 있었고 두 번째 풀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풀이 매우 간단했어요. 왜? 알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도 풀 수는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사실 3점짜리고 많이 알려진 문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낼 때 3점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많이 알려진 문제니까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알아보기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직선이 직선으로.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개별적인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y = -2x도 그냥 직선이잖아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알아보고 a-bc가 0이다 이런 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 많은 개념을 보는데 그거 개별적인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외울 것이냐, 이해를 해서 풀 것이냐. 그런 것들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나는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외우는 게 좋겠고, 아니야, 이 정도는 이해에 의해서 풀 수 있어. 너무 외우는 거 많이 늘리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차 변환과 도형이라는 단원에 좀 가서 보면은 역행렬이 존재할 때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아요. 평면은 평면으로 가고 직선은 직선으로, 그렇죠? 점은 점으로, 그렇죠? 선분은 선분으로.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물론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이 만약 A라고 했다면 이게 만약 영행렬이면 그냥 원점으로 다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영행렬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역행렬이 A가 만약 A라는 행렬이 A, B, C, D였다면 AD-BC가 0일 때가 있을 거고 0이 아닐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행렬은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세요. 역행렬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의해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성질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도형의 성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직선이 점으로 갈 수도 있고 평면이 어떤 직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부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위의 모든 점이 원점을 지난 직선 A가 영행렬이 아닌데, 그렇죠? 역행렬이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면 위의 모든 점은 원점을 지난 직선으로 바뀝니다. 근데 직선은 어디 한 점으로 가거나 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가볍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거예요. 영행렬이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평면 위의 점은 다 어디로 간다?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다 해버려요. 평면 위의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다.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가냐? 이게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갈 수도 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AD-BC가 0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푼 거예요. 직선이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 경우니까 AD-BC가 0이다. 자, 이런 게 문제를 알아보는 3점짜리라도 문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또 금방 됩니다. 자,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화려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울 내용이 없는 내용이죠, 이 문제는. 자,